안녕하세요. 이 구도가 도저히 각이 안 나오네요. 일단 그냥 뭐 귀찮으니까. 여튼 잘 지내고 계시죠? 오늘은 3월 5일 수요일이고요. 퇴근길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인사 발령을 받아서 인천 송도에서 살다가 서울로 온 지는 이제 한 달이 거의 한 달째고요. 예전에도 회사 일 때문에 한 1년 정도 서울 살았었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느끼는 거는 이 서울의 엄청난 그 차량, 특히 출퇴근 시간에 이 차량 너무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오랜만에 칼퇴해가지고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. 일단은 뭐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켜게 된 거는 뭐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, 최근에 이제 현대인프라코어가 뭐 저처럼 한 5년 정도 트래킹 하신 분들은 이제는 무덤덤 하시겠지만, 최근에 시장에서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좀 시장에 뭔가 굉장히 많은 뭔가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,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이제 뭐 저는 이제 테마에 편승되는 건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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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지만은, 이 테마를 통해서라도 저희 회사가 저희 회사래, 나 거기 재직도 아닌데, 그 현대인프라코어가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. 여튼 뭐 최근에 거의 10,0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그 젤렌스키랑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약간 어떤 배틀 이후로, 그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어제는 좀 빠졌던 것 같고, 근데 또 재밌었던 게 많이 떨어졌다가 또 말아 올려가지고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젤렌스키가 좀 다시 또 굴종 외교를 취하려는 스탠스를 보이자마자 이제 좀 오늘은 좀 시세를 받았던 것 같고요. 뭐 근데 거래량이 뭐 엄청 많지는 않아서 큰 의미는 있을까 싶은데, 또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외국인이랑 기관이 특히 연기금이 많이 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오히려 롤링 없이 그냥 내실 있게 만들어진 거래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, 제가 저는 이제 어찌됐건 지금은 좋던 싫던 트럼프 편? 좀 말이 좀 이상한데, 여튼 저는 일단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되고 재건이 들어가야 되는 걸 선호하는 입장에서 이제 트럼프 쪽에 좀 치중해서 보게 되는데, 이번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어떤 외교전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. 미국이 되게 결례를 범했다. 그리고 뭐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트럼프가 되게 굉장히 그걸 쇼로 만들었다. 뭐 약간 우크라이나에게 되게 옛날 우리 일제 강점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좀 감정이입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,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 그 중에서 일부는 블러핑일 거고 일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사실 외교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안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고, 외교는 사실은 굉장히 공식적으로 더러운 어떤 정치 고도의 행위잖아, 수단이잖아요. 그래서 외교라는 게 사실 우리가 갈갈보 하는 것처럼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위바위보 승패가 겨뤄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어제 조정도 사실은 돈만 있었으면 조금 더 추매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좀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,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외교적인 상황에서, 그러니까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어떤 그래야 된다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거 말고, 예를 들어 법 또는 어떤 협상의 당사자로서의 내가 기브 앤 테이크,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고라는 그냥 되게 드라이한 그런 이성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한다면은, 애초에 우크라이나는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뭐 바이든이랑 했던 약속을 트럼프가 깼네 뭐 했네, 뭔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감성적인 거 되게 좋은데,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는데, 뉴진스가 이제 하이브랑 이제 뭔가 법적 분쟁 붙고서 막 했을 때 막 국감에도 한이가 나가서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. 저 뉴진스라는 애들을 되게 좋아했었다가 딱 그거 보고서 좀 마음이 많이 돌았었던 게, 어 여튼 어른들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, 어른들의 대결은 감성이나 어떤
그런 거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법과 계약서와 기준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뒤에 감수성에 호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, 뭔가 너무 감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약서를 우습게 보는 그들을 보면서 여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, 저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뭐 그게 만들어진 거든 아니면 현장에서 울컥해서 했건 아니면은 이제 실각하게 될 자기 안위를 보장해달라는 트럼프 거를 미국이 이제 찾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어가지고 깽판을 놓은 거건 잘 모르겠지만, 뭐 감정적인 동요로 지지율을 조금 끌어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굉장히 노골적인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. 아, 정정하겠습니다. 우크라이나한테는 받을 게 있는데 젤렌스키한테는 받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. 젤렌스키 실각시키고 다른 사람 해가지고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 러시아가 잘했다, 미국이 잘했다,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다, 이런 어떤 감성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전투력 안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과연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어떤 외교적인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브앤테이크가 되느냐란 말에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,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굴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게,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,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특보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현대인프라코어가 시세 조정도 많이 받긴 했지만은, 그 젤렌스키와 그 부통령과 트럼프와의 그 어떤 보여지는 모습은 진짜 촌극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미국이 그걸 유도했다 뭐 했다 하는데, 모르겠어요.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어찌됐건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첫 가장 큰 치적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을 자기가 이끈 건데,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회담에서 트럼프는 끝까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. 어찌됐건 간에 종전을 이끌기 위해서 참았던 게 보였어요. 평소 트럼프의 어떤 스탠스나 그런 어떤 굉장히 실리적인 걸 추구하는 트럼프가 제 기준으로는 나름대로 되게 많이 참았고, 젤렌스키가 계속 뭔가 파행을 요구하는 듯한 액션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. 물론 이제 그거는 감정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, 일단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줄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미국과, 아니 죄송합니다,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끝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 둘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. 러시아는 이미 승기를 잡았고 자기가 원하는 땅들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전으로 들어가서 자기 국력이 낭비되는 거 원치 않고, 이제 말 그대로 좆된 게 이제 유럽이랑 이제 우크라이나인데, 유럽은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고 거긴 답 없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라고 하고, 결국에 다시 또 미국과 러시아 양강, 거기다 중국이 뭐 미국의 견제를 어디까지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애초에 그냥 유럽이랑 우크라이나는 이 큰 테마에 있어서 자기들 룸이 없다는 거를 아마 유럽은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유럽은 빨리 종전을 해야지 이 전쟁이 발화가 더 폴란드나 이런 쪽까지 번지지 않아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되고 자기네들 앞마당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젤렌스키 압박할 수밖에 없고요. 젤렌스키는 뭐 실각이 되고서 뭐 나중에 암살이 되던지 아니면 자기가 망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, 애초에 이 전쟁에 대해서도 어떤 시발점을 어느 누구로 할지는,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외교라는 게 엄청 복잡한 거라 단순히 누구의 100% 잘못은 아니지만은, 이거는 99% 젤렌스키가 만들어낸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굴종이건 아니면은 뭐 러시아가 너무 언페어하다고 했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전쟁을 안 나게 막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, 아무리 굴종 외교를 하고 러시아가 막무가내로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승산이 없으면은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자꾸 나토 가입하겠다고 해서 뭐 러시아 자극하고, 어찌됐건 자기 정권 유지인지 뭔진 모르겠지만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만들었던 걸로 저는 보이고, 실제로 지금 젤렌스키 어떤 일가와 그 주변인들은 막대한 부를 추적했다는 뭐 어떤 추정도 있죠. 물론 이거는 이제 추정의 영역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, 저는 모르겠어요. 이 어떤 역사의 어떤 비정함의 끝에 피해자는 오롯이 그냥 우크라이나 국민들일 거라 생각하고, 이거 보면 또 윤석열 이 새끼가 또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. 윤석열도 우리나라를
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화염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새끼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. 여튼 오래 안 걸릴 거라 생각하고요. 이 트럼프와 어떤 푸틴의 종전 합의, 그리고 거기에 우크라이나의 약간의 룸, 그거 이전에 이 회사 현대인프라코어는 그 테마 받아서 쭉쭉 올라갈 수도 있고 광물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다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말이 좀 길어지는데, 제가 현대인프라코어에 몰빵해서 길게 5년 동안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, 얘가 두산인프라코어에 있을 때 그때도 되게 돈 잘 벌고 엄청 좋은 회사였었는데도 얘네가 자기들이 영업이익 번 거를 자기 계열사, 두산 계열사 먹여 살린 데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멀티플을 되게 낮게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대가로 이전했을 때부터 다 떠나서 막 종전이고 네옴시티고 뭐 다 차치하고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먹을 수 있는 룸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었어요. 그리고 그 생각은 아직도 유효하고, 뭐 HD 현대가 뭐 사람들 막 그 종토방에서 그 쓸데없고 대꾸하기도 싫지만은 뭐 현대건설기계랑 합병할 거다 개소리 하는데, 그런 거 다 떠나서 일단은 지금 현대인프라코어 부채 비율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단 한 가지 이유는, 현대인프라코어가 자기들이 번 돈을 자기를 위해 쓰고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들이에요.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최소한의 룸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, 그 위에서 네옴시티건 우크라이나 종전이던 어떤 현대건설기계와의 시너지든 이런 것들은 저는 다 부가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부가. 물론 그 결정은 아직도 유효합니다. 뭐 모르겠어요. 사실 저처럼 5년 정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고작 최근 1, 2주의 어떤 막 주가의 움직임에 막 크게 환호하거나 막 두근두근해서 잠도 안 오고 그러신 분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. 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,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하고 좀 뭔가 아직도 주린이긴 하지만은 제가 그 당시 되게 좋게 봤던 그 한 5년 전의 종목, 셀트리온, LG생활건강, CJ제일제당, 그리고 그때는 두산인프라코어, 그 두산인프라코어, 현대인프라코어가 된 지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 세 개는, 특히 LG생활건강 저 180만원일 때 째려봤거든요.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. 근데 뭐 팔아야 되네, 사야 되네, 뭐 7,000원대에서 놀 거래, 뭐 그런 거에 일일비해서 사고 파시는 분들도 저는 좀 참 어이없다 생각을 하고, 그런 게 노이즈가 돼서 사람들이 도망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귀엽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냥 다 각자 자기가 보는 만큼만 먹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적어도 올해는 갈 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. 원래는 조금 팔아볼까 생각도 했는데, 그냥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는 거지라는 생각으로.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. 여기보다 더 좋은 종목을 아직 못 발견해서,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, 코스닥 그 모든 종목들을 다 볼 수는 없는 거니까, 제가 보는 종목 중에서는 뭐 그렇게 뭐랄까 좀 섹시한 종목이 없어요. 제가 이제 100원도 안 넣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. 2차전지 관련된 이제 발포제 만드는 회사인데, 제가 금양이랑 옛날에 신풍제약 보면서 제 심심할 때마다 거기 차트랑 종토방을 들어가거든요. 진짜 원래 사람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고 하잖아요. 진짜 딱 후자예요. 진짜 인간 군상들을 보면서, 와, 이렇게는 내 돈 쓰지 말아야지, 이렇게 병신같이 투자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, 이번에 금양 불성실 공시로 해서 오늘 하루 거래 정지됐는데 내일 거래 재개되거든요. 장담하는데 진짜 10분의 1 토막 날 겁니다. 그 정도로 기업 가치가 없는 곳이에요. 옛날에는 그나마 그 신발 깔창 만들 때야 그나마 그래도 해자? 여튼 영업이익은 그래도 있었는데,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, 현대인프라코어 몰빵을 언젠가는 내가 정리하고 현금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데, 아직까지는 못 발견했다. 현대인프라코어 최고다 아직까지는,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고요. 여튼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비극이든 희극이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빠집시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안녕.